편지를 읽자마자 하루미는 멍해졌다.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말 그대로 예언의 글이다. 게다가 강한 확신에서 나온 예언이다. 1980년 현재 일본 경제는 결코 호조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오일 쇼크의 상처가 아직도 길게 꼬리를 끌고 있고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도 여의치 않은 편이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사상 유례 없는 호경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사실 어이없는 속임수나 장난처럼 보였다. 길 잃은 강아지님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선 답장을 받고 싶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이 내 말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우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금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경제 관련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증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공부, 그걸 위해서라면 회사에서나 클럽에서 슬슬 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금을 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최대한 도쿄 중심부와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땅이든 맨션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집이든 소형 평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든 1985년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은 당신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1986년 이후에 일본은 사상 유례 없는 호경기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즉시 되팔아서 더 비싼 부동산을 사들이십시오. 그 부동산도 틀림없이 가격이 뜁니다. 그렇게 부동산의 매입과 전매를 거듭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날에 대비하여 당신은 증권 거래에 대한 지식을 필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아마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구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기껏해야 1988년이나 1989년까지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이 되면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격이 더 뛸 기미가 보이더라도 1989년 이전에 모든 투자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 같은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아무튼 내 말을 믿고 꼭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일본 경제는 악화일로로 내달립니다. 한동안 햇볕 뜰 날이라고는 없을 테니까 투자 따위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할 일은 뭔가 사업을 해서 착실하게 돈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당신은 당황스럽겠지요. 어떻게 미래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본 경제의 앞날을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봤자 당신은 믿어주지도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운 좋게 꽤나 잘 맞히는 족집게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나중 일도 알려드리지요. 일본 경제는 아쿠아일로로 내달린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꿈도 희망도 없는 건 아닙니다. 90년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는 기회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때는 사회 전반에 컴퓨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 집에 한 대, 아니 한 사람당 한 대씩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컴퓨터들이 이어져서 전 세계인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은 휴대 가능한 전화기를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 전화기도 컴퓨터 네트워크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즉,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한 발 앞서 뛰어드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사나 가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을 말합니다. 그 가능성이야말로 무한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당신을 속여봤자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답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좀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보내주는 편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믿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믿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미야 잡화점 드림. 그 잡화점 완전히 문 닫아버렸어.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나 봐. 가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시더라고. 그랬구나. 그게 언제쯤이야? 아드님을 만난 건 분명 지난 10월이었어. 그때 말하기를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하루미는 헉하고 숨을 삼켰다. 아니야. 마지막으로 상담한 사람은 나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하루미는 꾹 참았다. 그리고 나미야 잡화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9월 13일이 아닐까 하고 혼자서 짐작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13일까지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편지를 못 받는다고 했던 게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놀랄 만한 예지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신의 죽음까지 미리 내다본 것이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 하는 상상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일지도 모르겠다.